가짜 유공자 서원을 박탈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맞냐 아니냐.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서운이 됐던 유공자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인물들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야권 인사들의 가족이 지목된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 손혜원 의원의 그 부친 송용우에 대해서 지금 간첩 혐의가 있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혐의일 뿐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안 나와 확인을 있습니다. 했어요? 그 자료의 신빙성도 저희들이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여성들을 잘 이렇게 인정 안 할 때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충칭에서 여성 군복 입고 찍은 사진 1963년도에 김군수의 주소가 나와요. 기록에 주소를 확인했더니 거기에 주민등록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그 밑에 저희 어머니 이름이 처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제 이름이 나오고 제 동생 이름이 쭉 나와요. 손혜원 전 의원, 김원웅 전 광복회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 얘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졌다. 이게 진짜 독립유공자에 기여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들여다보겠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크게 두 명인데 지금 지목된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보훈부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북한과 관련된 사회주의 경력이 있는 것과 그리고 유공자의 서운이 될 때 가짜 논란이 있었던 이 크게 두 가지를 좀 들여다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두 경우에는 사실 저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지난 정부에도.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부분인데 일단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6번인가 5번 탈락한 이후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심사 기준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유공자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심사 기준을 보면 실제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기록이 있어도 된다라는 심사 기준이 변경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저분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활동이 아니고 사실은 공산당원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당원이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기준이 바뀝니다.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던 분은 대상이 안 되다가 사회주의자의 활동까지는 대상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기조가 쭉 이어왔습니다. 근데 북한 정권 수립에 공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의 경우는 공산주의 활동이 있다고 분명히 확인이 돼요. 기록에 있는데. 예, 기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분들은 된다라는 심사 기준 변화 이후에 됩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저때 피우진 기억하실 겁니다. 보훈처장 직접 손혜원 의원은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심사 담당 그 대장이 어떻게 보면 심사를 신청하신 분의 관련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혜 논란이 있었단 말씀입니까? 특혜 논란 플러스 사실은 이제 이 특혜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치면 이것은 대상이 안 되는데 대상이 되도록 기준까지 바꿨다라는 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지금 김원웅 그 광복회장 전 광복회장의 문제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김원웅 씨가 광복회장 당시에 사실은 친일 논란이 많았잖아요. 친일의 또 적폐청산 논란이 많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본인의 어떤 독립유공자의 자녀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친일 행적을 했던 친일자들에 대한 탄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기록이 없어요. 일부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은 이 공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예. 다만 다소 공적인 기록인 임시정부의 사전에 보면 거기에 임직원으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모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공자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많았던 분이죠. 그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 두 인물에만 저희가 집중해서 그렇지 결국은 6번이나 서울에서 탈락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독립유공자는 됐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피우진 보훈처장과의 무슨 뭐 청탁 의혹 이런 것까지. 김원웅 전 광복회장도 뭔가 본인이 셀프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유공자로 만든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다 드러난다면 뭐 파장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당시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때도 무리를 빚었습니다만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그게 민주화 유공자 등등 국가 유공자는 사실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 건국 내지는 독립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떳떳하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분들이 유공자로 선정이 돼야 그야말로 그 유공자 또 유공자의
후손들에 대해서 존경심과 더불어 어떠한 혜택이 갈 때 그게 사회적으로 다 용인이 될 수 있을 텐데 누가 봐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 유공자 선정이 꽤 있었단 말이죠. 이걸 오히려 철저하게 가려내는 것이 진정한 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 봐도 공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좀 가려져야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더라도 사회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니 이게 대한민국 건국에 공이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공을 세운 사람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 유공자라고 선정을 해놓으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오히려 국가 유공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가려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년 전에 당시는 이제 국가 보훈처였으니까 지금은 승격이 됐습니다만 당시 정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언론 등에서 김원웅 전 회장의 부모의 독립운동 관련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도 조사한 결과 기존 서운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데 2년 뒤에 좀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동학 의원님, 최근에 저도 저희 뉴스탑10에서도 비정규군 북파 부대 노병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느꼈던 건데 뭔가 보훈과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받고 혹은 논란 있는 사람들이 또 유공자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있던 것 같더라고요. 손혜원 전 의원, 김원웅 전 회장 관련된 얘기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했으면 그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그 국가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쭉 이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챙겨줘야 될 사람 챙기고 빼야 될 사람 빼고 이게 자의적 기준이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법적 안정성 혹은 역사성 이런 것들이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도 윤석열 정부에서 전반적 기조가 색깔론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부 장관을 이렇게 인선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색깔론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이제 오고 있는 총선까지는 아마도 그러한 강대강 대치, 그러니까 북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야당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색깔론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재검토하겠다. 특히 특정 인물 지목 안 했지만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가 대상인 듯한데요. 당사자들 입장이 좀 들어오면 저희 아마 내일 뉴스탑10에서도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였고요.